때는 1798년 영국의 해군 장교였던 존 헌터는 호주 동부 해안가에서 기이한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동물의 정체가 궁금했던 그는 동물의 생김새를 묘사한 그림과 털 가죽을 영국으로 보냈죠. 하지만 이를 본 영국 과학자들은 존 헌터를 사기꾼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버의 꼬리와 몸통에 오리 주둥이를 붙여놓은 듯한 생김새의 동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스코틀랜드의 해부학자였던 로버트 녹스는 이 동물은 아시아의 박제사가 장난으로 만든 모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씨는 19세기 탐험가들에 의해 말끔히 사라집니다. 소문으로만 전해들었던 괴상한 동물이 실제로 호주 동부 강가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는 장면이 목격됐던 거죠. 이후 이 동물은 오리너구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리너구리는 항온성이면서 3에서 4개월 동안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는 면에서는 포유류임에 틀림없었지만 파충류처럼 땅을 파고 알을 낳는 습성 때문에 분류가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들을 알을 낳는 포유류, 즉 단공류라는 새로운 분류군을 만들어 여기에 편입시킵니다. 이처럼 단공류는 워낙 특이한 생태를 지닌 포유류로 현존 단공류는 오리너구리 1종과 가시 두더지 4종, 이 5종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오리너구리의 알을 낳는 습성은 언제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딘가 불완전해 보이는 녀석들은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리너구리의 진화에 얽힌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리너구리의 기원은 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3억 4천만 년 전 물에서 육지로 진출한 고대 양서류 중 일부가 알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막이라는 껍질로 둘러싸인 알을 낳기 시작했죠. 이들은 페름기 이후 두 갈래 길을 걷게 됐는데 한쪽은 이국류인 파충류와 조류로, 다른 한쪽으로는 단국류로 분화되어 나오죠. 이 단국류에서 1억 4,800만 년 전쯤 현재 포유류가 갈라져 나오는데 이들은 알을 낳는 대신 암컷의 자궁이나 주머니 안에서 새끼를 키우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듯 다른 길을 택한 포유류도 있었죠. 이들이 바로 포유류의 진화 가지에서 약 1억 6,600만 년 전쯤에 분기되어 나온 단국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오리너구리는 조류인 오리와는 전혀 다른 계통인 거죠. 하지만 알을 낳는 습성만큼은 여전하기에 조류, 파충류와 관련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펜하겐 대학교의 구지정 박사는 오리너구리는 알의 노른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텔로제닌이란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새와 뱀에게서도 똑같은 유전자가 발견되며 다른 포유류들은 이 유전자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고 밝혔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오리너구리는 노른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새나 파충류보다 적은 탓에 알이 형성될 때 노른자가 소량만 만들어지고 자연스레 알 속에서 새끼가 먹을 영양분도 적다는 겁니다. 이는 오리너구리가 갓 부화한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 가지 또 특이한 건 바로 오리너구리 박차에서 나오는 강력한 신경독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들이 진화 과정에서 이빨과 발톱을 사용하게 되면서 독을 잃어버린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렇다면 오리너구리의 독은 어떻게 진화한 걸까요? 지난 2010년 시드니 대학의 카밀라 휘팅턴 연구원은 오리너구리의 독 성분과 이와 연관된 유전자가 파충류의 것과 꽤나 겹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통해 오리너구리의 독 역시 과거 파충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이라고 주장했죠. 즉 이들의 독에도 오랜 진화의 역사가 스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시적인 특징이 많은 동물이라면 도태되어 멸종했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계를 백악기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은 단공류가 5종에 불과하지만 백악기 전기 남미와 호주 등지에는 오리너구리의 조상종들이 널리 분포했었습니다. 남미에는 현재 오리너구리와 비슷한 크기의 오느트레마툼이 살았으며 백악기 전기 호주 대륙에는 스테로포돈이라는 가장 오래된 단공류가 서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호주 대륙의 강가에는 몸 길이 5m에 머리 너비만 1m에 달했던 쿨루스쿠스 같은 거대 양서류들도 살았는데 작은 공룡을 잡아먹고 살았던 이들은 어쩌면 단공류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죠. 이후 백악기가 대멸종으로 막을 내리고 신생대에 접어들면서 4,800만 년 전쯤에는 오리너구리 조상 중 일부가 현재 가시 두더지로 분화되어 나오는가 하면 또 오브드로돈처럼 지금의 오리너구리보다 2.5배나 큰 거대한 오리너구리를 비롯해 몸 길이 1m의 멧돼지만한 가시 두더지도 등장하는 등 단공류들은 저마다 생태적 틈새를 채워나갔죠. 그러나 이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유대류였습니다. 지난 2009년 진화생물학자인 매튜 필립스는 단국류의 생존에 대한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약 7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던 큰기 주머니쥐 같은 유대류의 조상들이 남극 대륙을 통해 호주로 건너와 다양한 종들로 분화를 거듭했고 많은 육상 서식지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당시 단국류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상당수가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류는 단국류보다 빨라서 서식지를 확장하기 쉬웠을 것이며 새끼를 주머니에서 키우는 덕분에 번식
측면에서도 당국류보다 유리했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일부 오리너구리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수중 환경의 적응이었죠.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류는 물속에 들어가면 새끼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중 생활은 엄두도 못 내지만 알로 번식하던 오리너구리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재 오리너구리는 반수생 생물이긴 하지만 사실 이들의 몸은 육지보다는 수중 환경에 더 적합하죠. 매튜 박사는 가시 두더지도 현재는 육상에 적응했지만 약 4,800만 년 전 등장한 이들의 조상은 아마도 오리너구리처럼 물에 살았을 거라면서 이 역시 유대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죠. 오리너구리가 얼마나 수중 환경에 잘 적응했는지는 신체 기관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꼬리와 물갈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특징적인 건 뭐니뭐니 해도 부리입니다. 녀석들의 부리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전체가 뼈로 이루어진 새의 부리와는 확연히 다르며 무엇보다 기가 막힌 먹이 탐지 기관이라는 거죠. 오리너구리는 사냥을 위해 잠수를 할 때 눈을 감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부리에 있는 두 가지 감각기관 덕분에 먹잇감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리에는 기계적 수용체와 전기 수용체가 있는데요. 기계적 수용체는 압력을 느끼는 수용기로 근거리에서 먹이가 움직였을 때 물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이 수용체는 여타 포유류들의 피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리너구리만의 특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 수용체는 다릅니다. 여기 오리너구리 부리에 있는 감각선들 보이시나요? 이 감각선에는 약 7만 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고 여기에 분포한 전기 수용체 세포들은 마치 상어의 로렌치니 기관처럼 먹잇감으로부터 발생되는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존 포유류 중에서는 오리너구리와 가시두더지 그리고 기아나 돌고래만이 가진 특징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기장 감지는 물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육상생활을 하는 가시두더지에게는 왜 있는 걸까요? 앞서 매튜 박사가 유대류와의 경쟁 때문에 과거 가시두더지의 조상도 반수생 생물이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조상종의 전기 수용체가 흔적기관이 되어 후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지닌 전기 수용체는 400에서 2000개로 오리너구리보다는 확연히 적은데 이는 가시두더지가 다시 육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퇴화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는 오리너구리의 자외선을 비추면 이들의 칙칙했던 털이 이렇게 녹색 형광빛을 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생체형광이라고 하는데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류나 파충류 등에서는 흔히 관찰되지만 포유류에서는 일부 설치류와 토끼 등을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죠. 연구진들은 오리너구리가 이런 생체형광을 지닌 건 어둠 속에서 짝을 찾거나 의사소통의 측면보다는 자외선 영역에 민감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진화적 적응 전략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생존 전략 중 하나였던 셈이죠. 정말 파면 팔수록 기묘한 점 투성이 아닌가요? 전 오리너구리가 참 귀엽습니다. 그리고 원시적이면서도 어딘가 엉성한 녀석들의 모습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더 귀엽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 좀 자세히 보아야 더 예뻐 보이는 거 아닐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